안녕하세요.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SiO2입니다. 오늘은 이 SiO2와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SiO2가 반도체 공정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먼저 실리콘과 사이가 좋습니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굉장히 적당하고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반도체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실리콘에다가 약간의 공정만 거치면 쉽게 SiO2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밴드갭이 9.1 일렉트론 볼트로 굉장히 커서 뛰어난 절연층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물론 SiO2보다 Al2O3나 HFO2와 같이 SiO2보다 유전율이 좋거나 밴드갭이 더 큰 물질은 존재하지만 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하기엔 SiO2보다 좋은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도성이 좋은 금을 두고 구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린 물질들도 필요에 따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iO2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스펫의 게이트 옥사이드에 사용이 되고요. 플래시 메모리의 터널링 옥사이드에 사용이 됩니다. 소자와 소자 간의 전류나 전압 등의 간섭을 막기 위한 로커스 공정이나 STI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디퓨전 레이어, 웨이퍼를 클리닝할 때 덮어 씌워졌다가 불화수소로 인해 이물질과 함께 날아가는 세크리피시얼 레이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로 위에 쌓는 서페이스 패시베이션, 실리콘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사이의 계면을 좋게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SiO2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주로 퍼니스, 용광로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치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0도씨에서 1200도씨의 고온에서 실리콘을 산소, 수증기에 노출시키면 얇고 균일한 SiO2가 성장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O2나 H2O 기체가 실리콘 표면을 만나면 SiO2층을 형성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SiO2층을 뚫고 디퓨전을 한 기체 분자가 Si와 만나면 또 한 층이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고 난 후에 또 산소가 파고 들어가서 성장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의 특징은 치환을 하다 보니 높은 밀도로 SiO2로 변하게 됩니다. 표면을 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와 상관없이 컨포멀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데포지션의 관점으로 보면 스텝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i와 SiO2의 크기 비는 0.45대 1로 일정한 비율로 형성이 됩니다. Si가 원래 있던 자리에 O2나 H2O가 반응을 해서 SiO2층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Si와 SiO2의 분자 간의 거리는 당연히 다를 텐데 그 거리의 비가 0.45대 1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부피 안에 Si가 SiO2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즉, SiO2로 변할수록 원래의 Si가 사라지면서 표면이 잠식됨과 동시에 SiO2의 크기만큼 원래 표면보다 더 높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엔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성장이 느린 대신에 균일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퍼펙트한 막질의 SiO2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면 차지가 낮아서 인터페이스에 정기적인 트랩도 거의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오직 하나, 느린 성장 속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십 엉스트롱 이하의 얇은 방막 증착에 유리한 편입니다. 주로 매우 얇지만 우수한 다이렉트릭 특성이 필요한 모스펫의 게이트 옥사이드에 사용되거나 플래시 메모리의 터널링 옥사이드에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웻 옥시데이션은 실리콘과 수증기가 화학 반응해서 SiO2층이 형성되고 수소가 바이프로덕트로 형성이 됩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두꺼운 방막 형성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반응 과정에서 바이프로덕트로 수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SiO2 사이에 껴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막 특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성장 속도 덕분에 스크린 옥사이드, 베리어 옥사이드, 세크리피셜 레이어, 디퓨전 베리어, 로커스, STI 공정 등 방막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두껍게 쌓아야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공정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데이션은 공정 시간에 따라서 숏 옥시데이션과 롱 옥시데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숏일 때는 리니어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파라볼릭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반응해야 할 물질이 굉장히 많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가 이제 반응을 하려면 산소나 수증기가 디퓨전에 의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니까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 B 같은 경우에는 웻이 드라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웻 옥시데이션이 훨씬 빠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웻 옥시데이션 스케일이 5배 정도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증기가 산소보다 대기 중의 용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는 그럼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정 온도 외에도 산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리니어 영역과 파라보릭 영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두 영역 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증가시켜줌에 따라 산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정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비가 대형화가 되어야 하고 산화막이 불균일하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결정 방향에 따라서 111과 100의 차이는 실리콘 본드 수의 차이입니다. 111 평면 위의 실리콘 원자 밀도가 100 평면 위의 원자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리니어 영역에서는 유의미하게 빠릅니다만 파라보릭 상태로 접어들면 표면 반응보다는 디퓨전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정 방향은 무관해집니다. 또한 도핑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론을 도핑하면 보론이 SiO2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SiO2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이나 비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지만 굉장히 높은 도핑 농도에서는 Si의 표면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붙어있는 Si보다 노출되는 Si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론으로 도핑된 P형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가스 중에 CL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는 SiO2 사이의 금속 불순물을 CL이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이상으로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